선생마저 날 떠나면 어떡해요. 조문객을 모두 울린 김용태의 통곡. 제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별세 78세. 사망 원인은 제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선생이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인은 최근 2024년 7월에 담남암 사기임을 발견했고 이번 한 달 만인 방금 전 9월 22일 오전 1시 35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과거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셨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무슨 보상을 신청하나요? 저도 안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기표는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정치 개혁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여러 차례의 투옥과 수배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장기표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정치개혁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천 학년 사건, 청계 피복 노조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특권 폐지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정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위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등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아 씨와 딸 2명이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회개혁 의지가 강했던 장기표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애도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표는 김용태 전 국회의원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으며 이재호, 이부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고 김근태 의원 등과 매우 가까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마산 공업고등학교 화공과를 졸업했으며 196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 후 학생운동에 투신하면서 입학 30년 만인 1995년에야 졸업을 했는데요. 제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오랜 기간 헌신했으며 진보 좌파 정당을 결성하면서 정계에 입문,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선거운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로 진영을 옮기면서까지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대부이면서도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고 영원한 제야라는 별명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이었으며 나무 위키에 의하면 전태일의 분신 자살 이후 시신이 안치된 명동 성모병원으로 찾아가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났는데요. 당시 이 여사는 우리 태일이가 그토록 대학생 친구 같기를 바랐는데 죽고 나서야 나타나느냐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전태일의 학생장을 치렀습니다. 고인은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왔음에도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일절의 배상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국민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7월 8일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가 쓰러지기 전 가족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전화로 통화한 사람이 장기표였다고 합니다. 이소선 여사가 평소에 장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했는데요. 6월 항쟁 이후로 그는 제야 세력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는데 모든 제야 세력이 결집했던 전국 민족 민주운동연합을 주도하는 40대 4인방 이부영, 이재호, 장기표, 김근태의 일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기표는 이재호 등의 독자 정당 추진파들과 함께 민주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부르짖던 장기표, 이재호, 이우재는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김문수와 손잡고 1990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기치로 민중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지방선거 결과 강원도 의원 한 명만 당선시키는 데 그쳤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아예 한 명의 당선자도 못 내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장기표 자신은 서울 동작구 갑에 출마해 21%를 득표했지만 3위로 낙선했습니다. 이후 장기표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다시 동작구 갑에 출마했지만 두 번째 낙선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국당 전국구 3번으로 출마했지만 세 번째 낙선했습니다. 2002년 8월 재보선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 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2위로 네 번째 낙선했습니다. 2004년에는 17대 총선에서 녹색 사회민주당 후보로 동작구 갑에 출마했으나 다섯 번째 낙선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역시나 여섯 번째 낙선했습니다. 장기표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41.6%의 득표율을 거두면서 2위로 패배, 일곱 번째 낙선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많은 도전과 실패로 점철되었는데요. 장기표는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전향했다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노린 국회의원 도전에서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많은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기표는 2024년 7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낭암 말기에 걸렸다고 밝히며 곧 입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7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그의 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표는 생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도자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셨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장기표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무슨 보상을 신청하나요? 저도 안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을 받았다라면 아마도 그 액수가 10억 원쯤 됐을 것 같은데 그는 애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인 장기표는 이러한 신선한 소리를 냈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기표는 여러 정권으로부터 국회의원 전국구나 장관 등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만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그래서 현실 정치인으로 나서서 무엇인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운영 체제를 바꿔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의회 배지부터 달고 나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냐는 후배들의 요구에 고인은 그 길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정치란 발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길만이 자신의 원칙, 자신이 걸어온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시밭길에서 살다가 자신과 가족의 영화를 한 번도 누리지 않고 호련히 세상을 떠난 고 장기표. 부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피땀으로 일군 결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장기표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